체감한 복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하시죠?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쪘으니까. 억울하게 살찐 이유라도 알아야 되겠죠. 이놈의 살이 찌는 이유는 고토한산을 시키는 혈당을 높게 상승시키고, 그래서 고인슐린 상태를 만들어서 지방을 생성시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고기는 혈당을 높게 올리지 않으면서 혈당을 오래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기 드시면 장기시간 배가 고프지 않죠. 근데 밥은 혈당을 좀 더 높게 올렸다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쿠키나 과일은 더 빨리 올리고 더 빨리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래프가 약간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들이 살을 많이 찌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칼로리 비교하면 고기가 밥이나 과일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높은데 살찌는 건 그 반대로 밥이나 과일이 더 많이 찌게 합니다. 다이어트는 식이조절이 95%입니다. 체감하는 이 식이조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약입니다. 체감 복약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6, 7시, 오전 10시, 11시, 오후 3, 4시 이렇게 체감안을 드시면 배가 하나도 안 고픕니다. 진짜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마음이 약해져서 갈로하고 두 끼라고 적어놨습니다. 고기로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생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는 우리 친구니까 안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기는 돼지고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방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지방이 많으면 살찔까봐 부담을 가지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찌는 주범은 탄수화물이지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놔서 소화하기도 편하고 요리하기도 편한 대패 삼겹살 추천드립니다. 이걸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지져 먹든 날로 먹든 상관없습니다. 빨아 먹지만 않으면 되겠죠. 하루 한 끼를 언제 먹느냐? 한 끼를 저녁으로 드실 거면 약이 3번 다 들어간 다음 저녁 6, 7시에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이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다 이미 흡수가 됐기 때문에 약의 흡수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끼를 점심으로 드실 거면 아침약, 점심약 2번 약이 들어간 다음에 점심 식사를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3, 4시까지 점심 식사 한 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약을 6시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와 4시간 정도 띄워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약, 두 번째 약 다 흡수 잘 되고 점심 드신 게 다 소화된 다음에 세 번째 약, 마지막 약도 다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심을 늦게 먹었다, 오후 3, 4시에 점심 먹었다면 마지막 약을 8시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때 드시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만약 점심을 늦게 먹었으면 마지막 약은 그냥 건너뛰세요. 늦은 시간에 약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에 약발이 잘 안 듣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다음날에 약발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전에 샐러드나 선식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오전에 빈속에 샐러드 드시면 속 버리고요. 선식 드시면 갈아서 만든 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체감한 복용량. 보통 40알을 시작하시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15알에서 20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알이나 20알 단위로 내성 생길 때마다 증량을 하면 되고, 시작도 자신한테 맞게 하는 거고 증량도 자신한테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단 공복이 아닐 때 복용해 놓고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서 개수를 늘리는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이 15kg 뺄 때까지 40알에서 해결됩니다. 정 안되면 60알로 올리시고요. 체감한 복용 식단,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고기하고 쌈채소 드시면 됩니다. 고기는 불고기 안되고 양념갈비 안되고 튀김옷 있으면 안됩니다. 삼계탕 같은 경우는 안에 찹쌀 들어가면 안되겠죠. 쌈채소는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채소 안됩니다. 그렇다고 또 야채만 잔뜩 드셔서 야채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면 안되세요. 야채만 많이 드시면, 또 익히지 않은 야채를 많이 드시면 속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위장병이 많습니다. 고기하고 쌈채소 드실 때 쌈장 드시든지 뭐 간장소스, 요즘 유자향 간장소스 쿠팡에 검색하면 기꼬만에서 나온 거 맛있죠. 그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 그런 걸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고기도 다양하게 하시고 소스도 다양하게 해서 질리지 않게 드시면 되세요. 고기 쌈채소 없으면 계란 소금 드셔도 괜찮고요. 뭐 치즈 드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먹어도 괜찮냐고요? 고기는 5점에서 20점까지 본인 알아서 조절하시고요. 계란은 1알에서 3알까지 본인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치즈는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시고 대충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걸 얼마만큼 먹느냐보다 먹으면 안 되는 걸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고요? 자, 이제 나옵니다. 4. 체감한 금기 음식. 밥, 빵, 면, 주스, 과일, 맥주, 콜라, 사이다, 설탕이나 시럽 들어간 커피,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식사를 회사에서 하셔서 선택권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식사를 가서 반찬만 드세요. 오직 반찬만 드시면 됩니다. 물론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 반찬 안 되고. 자, 왜 반찬만 먹냐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러면 됩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저탄수화물 식사가 몸에 좋다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무식한 티 안 내려고 다들 아는 척 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신경 꺼달라 이런 말은 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회식은 어떻게 하나요? 고기 드시면 되겠죠. 회식은 고기 드시고 맥주 대신에 소주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살 안 찌려고 고기 실컷 드시고 밥 한 숟갈 드시거나 냉면 한 입, 믹스커피 드시면 드신 것들이 다 살로 갑니다. 키로는 안 가요. 체감만 먹어도 배고프다고요. 이런 경우는 잠이 부족하거나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시거나 과로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했거나 공복이 아닐 때 드셨거나 이전에 먹은 다이어트에 내성이 남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감만 먹어도 배가 고픈 경우에 체크할 사항과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부약 시간 지켰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을 드신 시간이 공복일 때 드신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맞다면 푹 자고 푹 쉬고 다시 체감만을 시작해보세요.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고기를 더 많이 드셔보세요.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체감만 보약 개수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드셨던 약에 내성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3주간 약을 쉬고 다시 드셔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저희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잦은 질문과 간단한 답변.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하면 배만 고파져요. 운동은 다이어트하고 연관짓지 마시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현미살도 안 되나요? 네, 현미도 살찝니다. 과일 중에 토마토는 되죠? 안 됩니다. 토마토는 빈속에 먹으면 속벌입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 속벌이면 체감만 드셨을 때 속 울렁해서 못 드시게 돼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 정도는 괜찮지요. 아침에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바나나도 과일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체감만 상담하고 계시죠. 고기를 먹는데 살이 안 찌나요? 구이, 수육, 족발 괜찮습니다. 불고기, 양념갈비는 살찝니다. 탄수화물하고 같이 고기 드시면 살찝니다. 저는 고기를 싫어하는데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체감한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나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무좀약, 정신과약, 강심제, 천신약, 심장약 이런 거 드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체감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당뇨 환자도 체감만 먹어도 되나요? 탄수화물과 당뇨약을 함께 끊고 고기 드시면 혈당이 정상됩니다. 체감만 복용하면 살 빠집니다. 당뇨 환자가 진짜로 당뇨약 끊고 체감만 먹어도 되나요? 살도 빠지고 당뇨도 좋아집니다. 그만 좀 물어보세요. 부작용은 없나요? 욕심내서 세게 먹으면 탈모, 피부 건조, 불면 생길 수 있고요.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울렁하고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에 무리가 없나요? 거의 괜찮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던 간 수치였다면 오히려 낮아집니다. 단 이전에 간에 문제 있던 분이나 양약과의 병력, 피로, 운동 등으로 상승하는 분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체감만 먹어도 다이어트 실패한 요인이 있나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배고파서 결국에 실패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 말을 안 듣죠.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집 센 사람들 많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 이런 분들은 몸도 불규칙합니다. 핑계가 줄줄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뭘 해도 안 되겠죠. 먹던 건강식품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D나 엽산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고기 먹고 나서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C는 드시지 마세요. 속벌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굳이 드셔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변비가 생기신 분들 여기서 쾌변한 사가셔서 2, 3일에 한 번씩 잠들기 전에 15알씩 드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별로 안 좋은 거면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지만 좋은 거 드시면 변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지하셔야 됩니다. 요요 방지하는 식단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고기 이렇게 드시면 살 안 찝니다. 되도록 고기를 드시되 하루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 드시려면 적게 드세요. 고기, 그러니까 지방, 단백질 위주의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바람직한 식단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탄수화물 시기는 혈당을 올리고 고인슐린 상태를 만들어서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을 만들어냅니다. 전탄수화물 시기는 다이어트, 요요 방지, 당뇨 개선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가장 좋은 당뇨 식단입니다. 체감안을 안 드리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께는 체감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속을 다 버려 놓으신 분, 빈속에 커피 드시거나 식사가 불규칙했거나 식사 대신 샐러드나 과일 드셔서 속 버렸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속부터 고치세요. 보이탕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잠이 부족한 분, 이런 분들은 드셔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성 기침이 있으신 분, 건조해서 기침 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면 건조해집니다. 기침약, 윤폐탕 있으니까 기침부터 고치세요. 체감암 복용 중에 감기 걸리면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드시지 마세요. 건조해집니다. 콜록콜록 기침하게 되죠. 그리고 코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겹도록 마스크 쓰셨죠. 코감기에는 그래도 무조건 그놈의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목감기로 인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하시거나 가까운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를 사서 드세요. 심하면 이비인후과나 내과에서 항생제를 드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소염제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타이레놀과 세토펜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입니다. 감기 걸리면 건조해집니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건조하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감기와 상관없이도 물 하루에 3리터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감원 드실 때 체감원을 삼킬 만큼의 물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감원이 위에서 충분히 불나오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원 드실 때 물 같이 많이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체감원은 첫 달에 가장 잘 빠지고 그 중에서 첫 2주가 잘 빠지고 그 중에서 첫 5일이 가장 잘 빠집니다. 그래서 첫 5일간 5kg 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첫 2주간 5kg 빼더라도 평타 내지 그 이하입니다. 첫 한 달간은 애노 희락을 뒤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왕 내 돈 들여 시작한 거 제대로 노력해주세요. 내성 생기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얼른 다이어트 끝내고 밥값 아낀 돈으로 이쁜 옷 사러 가세요. 옷값 드니까 돈 아껴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은 위가 줄어드는 시간이니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도 폭식하지 마세요. 첫 한 달 동안 중간에 폭식하면 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